안녕하세요. 골든라이프 라디오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부터 시작할게요. 작년 겨울, 제 친구 김씨 이야기예요. 당뇨병을 15년째 앓고 있던 72세 분이에요. 어느 날 양말을 벗다가 발가락이 까맣게 변한 걸 발견했대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조금만 더 늦었으면 다리를 잘라야 할 뻔했다고요. 발에 난 작은 상처가 썩어가고 있었는데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통증을 못 느껴서 상처가 있는 줄도 몰랐대요. 다행히 치료를 받아서 다리는 지켰지만요. 6개월 동안 병원에 다니면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이게 바로 당뇨발이라는 무서운 합병증이에요. 당뇨병 환자의 15%가 발 궤양을 경험한대요. 그 중에서 1에서 3%는 다리를 절단하게 된다고 해요. 정말 무서운 일이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예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매일 10분만 투자하면 당뇨발을 막을 수 있어요. 오늘 제가 그 방법을 모두 알려드릴게요. 발 한번 제대로 안 봐서 다리를 잃는 일 절대 없어야겠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당뇨발이 뭔지 정확히 알아야 해요. 의학 용어로는 당뇨병성 족부병증이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당뇨 때문에 발에 생기는 모든 문제를 말해요. 왜 하필 발일까요? 발은 우리 몸에서 심장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혈액순환이 가장 안 좋은 곳이에요. 당뇨병이 있으면 혈관이 좁아져요. 혈액이 잘 안 통하게 되는 거죠. 특히 발끝까지는 더욱 혈액이 안 가요. 또 하나의 문제는 신경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당뇨병성 신경병증이라고 해요. 혈당이 높으면 신경세포가 손상돼요. 발의 감각이 둔해지거나 아예 없어져요. 그래서 발에 상처가 나도 모르는 거예요. 못이 박혀도 모르고 걸어다니는 경우도 있어요. 화상을 입어도 뜨거운 줄 모르고요.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작은 상처가 점점 커져요. 세균이 들어가서 염증이 생기고요.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상처가 안 나아요. 결국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당뇨발의 무서운 진행 과정이에요. 발의 감각이 왜 없어지는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우리 몸의 신경은 전선 같은 거예요. 뇌에서 보낸 신호를 발끝까지 전달하죠. 반대로 발의 감각을 뇌로 보내기도 하고요. 그런데 혈당이 계속 높으면 어떻게 될까요? 신경을 둘러싼 막이 손상돼요. 전선의 피복이 벗겨지는 것과 같아요. 신호 전달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처음에는 발이 저리고 따끔거려요. 양말을 신은 것처럼 둔한 느낌이 들고요. 시간이 지나면 아예 감각이 없어져요. 뜨거운지 차가운지도 모르게 돼요. 아픈지 안 아픈지도 모르고요. 이런 상태를 무감각증이라고 해요. 더 무서운 건 운동신경도 망가진다는 거예요. 발가락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해요. 발의 모양이 변형되기도 해요. 발바닥의 압력 분포가 바뀌면서 굳은 살이 생겨요. 굳은 살 밑에 궤양이 생기기도 하고요. 이 모든 게 신경이 망가져서 생기는 일이에요. 그래서 당뇨병 관리가 중요한 거예요. 이제 매일 발을 어떻게 관찰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밝은 곳에서 발을 봐야 해요. 안경이 필요하면 꼭 쓰세요. 잘 안 보이면 돋보기를 사용하셔도 좋아요. 첫째, 발가락 사이사이를 꼼꼼히 보세요. 습진이나 무좀이 있는지 확인해요. 갈라진 곳은 없는지도 봐야 해요. 둘째, 발톱 상태를 체크하세요. 색깔이 변했는지 두꺼워졌는지 봐요. 발톱이 살을 파고드는지도 확인해요. 셋째, 발바닥을 거울로 보세요. 굳은 살, 티눈,
물집이 있는지 확인해요. 특히 압력받는 부위를 잘 봐야 해요. 넷째, 발등과 발목도 관찰하세요. 부어 있는지, 색깔이 변했는지 봐요. 상처나 긁힌 자국이 있는지도 확인해요. 다섯째, 발가락 끝을 주의 깊게 보세요. 색깔이 파랗거나 검게 변했는지 확인해요. 이건 혈액순환 장애의 신호예요. 여섯째, 양말과 신발 안쪽도 확인하세요. 피나 진물이 묻어 있는지 봐요. 이물질이 들어있는지도 체크해요. 이 6가지를 매일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5분이면 충분해요. 발을 제대로 씻고 말리는 것도 중요해요. 먼저 물 온도부터 확인해야 해요. 발은 감각이 없을 수 있으니까 손으로 먼저 확인하세요.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아요. 너무 뜨거우면 화상을 입을 수 있어요. 비누는 순한 걸 사용하세요. 강한 비누는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어요. 발가락 사이사이까지 꼼꼼히 씻어요. 하지만 너무 세게 문지르면 안 돼요. 피부가 상할 수 있거든요. 부드럽게 마사지하듯이 씻으세요. 발을 씻은 후 말리는 게 더 중요해요. 수건으로 톡톡 두드리듯이 물기를 제거해요. 절대 비비면서 닦으면 안 돼요. 특히 발가락 사이를 잘 말려야 해요. 습기가 남으면 무좀이 생기기 쉬워요. 드라이기를 쓰실 때는 주의하세요. 뜨거운 바람은 절대 안 돼요. 찬바람이나 미지근한 바람으로만 말리세요. 발이 완전히 마른 후에 보습제를 발라요. 발 뒤꿈치와 발바닥에 충분히 발라주세요. 하지만 발가락 사이에는 바르면 안 돼요. 습해져서 무좀이 생길 수 있어요. 이렇게 매일 발을 관리하면 건강한 발을 유지할 수 있어요. 발톱 관리를 잘못하면 큰일 날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발톱 때문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먼저 발톱 자르는 시기를 알아야 해요. 발을 씻고 난 직후가 가장 좋아요. 발톱이 부드러워져서 자르기 쉬워요. 발톱은 일직선으로 자르는 게 원칙이에요. 절대 둥글게 깎으면 안 돼요. 모서리를 파내는 것도 금물이에요. 살 속으로 발톱이 파고들 수 있어요. 발톱 길이는 발가락 끝과 비슷하게 맞춰요. 너무 짧게 자르면 살이 파고들어요. 너무 길면 신발에 눌려서 문제가 생겨요. 발톱 깎기는 큰 걸 사용하세요. 손톱 깎기로는 잘 안 잘려요. 무리하게 힘을 주다가 다칠 수 있어요. 발톱이 두꺼워졌다면 병원에 가세요. 무좀일 수도 있고 다른 문제일 수도 있어요. 억지로 깎으려고 하지 마세요. 시력이 안 좋으면 가족에게 부탁하세요. 혼자 하다가 상처 낼 수 있어요. 안 되면 병원이나 발 관리실에 가세요. 발톱 관리 하나로도 당뇨발을 예방할 수 있어요. 작은 관심이 큰 문제를 막아요. 발 운동과 마사지는 혈액순환을 도와요. 매일 하면 당뇨발 예방에 큰 도움이 돼요. 먼저 발가락 운동부터 시작해요. 발가락을 구부렸다 폈다 반복해요. 각 발가락을 10번씩 움직여요. 발가락 힘이 약하면 손으로 도와주세요. 다음은 발목 운동이에요. 발목을 시계 방향으로 10번 돌려요. 반시계 방향으로도 10번 돌리고요. 양쪽 발 모두 해주세요. 발 뒤꿈치 들기 운동도 좋아요. 의자를 잡고 서서 발 뒤꿈치를 들어요. 3초 유지하고 내려요. 20번 반복하세요. 발바닥 마사지도 중요해요. 테니스 공이나 골프 공을 이용하세요. 발바닥으로 공을 굴려요. 1분씩 양발 모두 해주세요. 발가락 사이사이 마사지도 해요. 손가락으로 발가락 사이를 부드럽게 눌러요. 혈액순환이 좋아져요. 종아리 마사지도 함께하면 좋아요.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 마사지해요.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가는 걸 도와줘요. 이런 운동과 마사지를 매일 10분씩만 해도 돼요. TV 보면서 해도 좋아요. 신발과 양말 선택이 정말 중요해요. 잘못 선택하면 발에 상처가 생겨요. 먼저 신발 선택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신발은 오후에 사는 게 좋아요. 오후에 발이 부어서 크기가 달라지거든요. 발가락이 움직일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해요. 너무 꽉 끼면 압박으로 상처가 생겨요. 너무 크면 미끄러져서 물집이 생기고요. 9분 2cm에서 3cm가 적당해요. 너무 높으면 발 앞쪽에 압력이 집중돼요. 평평한 신발도 좋지 않아요. 신발 안창은 쿠션이 있는 게 좋아요. 충격을 흡수해서 발을 보호해줘요. 가죽이나 천으로 된 신발이 좋아요. 통풍이 잘 되거든요. 양말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해요. 면 양말이 가장 좋아요. 땀을 잘 흡수하고 통풍이 잘 돼요. 합성 섬유는 피하는 게 좋아요. 양말은 느슨한 걸 선택하세요. 고무줄이 너무 조이면 혈액 순환이 안 돼요. 발목에 자국이 남으면 너무 조인 거예요. 흰색이나 밝은 색 양말을 신으세요. 상처가 생기면 바로 발견할 수 있어요. 이음새가 적은 양말이 좋아요. 이음새 때문에 물집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런 증상이 있으면 즉시 병원에 가야 해요. 첫째, 발가락이나 발의 색깔 변화예요. 파랗게 변하거나 검게 변했다면 위험해요. 혈액순환이 심각하게 나쁜 거예요. 둘째, 발의 온도 변화예요. 한쪽 발만 차갑거나 뜨겁다면 문제예요. 염증이나 감염의 신호일 수 있어요. 셋째, 부종이 갑자기 생겼을 때예요. 한쪽 발만 부었다면 더욱 위험해요. 혈관이 막혔을 가능성이 있어요. 넷째, 상처가 2주 이상 낫지 않을 때예요. 작은 상처도 방치하면 큰일 나요. 빨리 치료받아야 해요. 다섯째, 발톱 밑에 피가 고였을 때예요. 발톱이 빠질 수도 있어요. 감염 위험도 높아요. 여섯째, 열이 나면서 발이 아플 때예요. 감염이 전신으로 퍼질 수 있어요. 폐혈증이 될 수도 있으니 응급실로 가세요. 일곱째, 고름이나 악취가 날 때예요. 심각한 감염의 증거예요. 즉시 치료받아야 해요. 이런 증상은 절대 가볍게 보면 안 돼요. 빨리 치료할수록 회복이 빨라요. 망설이지 말고 병원에 가세요. 이제 매일 할 수 있는 10분 루틴을 정리해 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서 2분, 저녁에 자기 전 8분이면 돼요. 아침 루틴은 간단해요. 양말 신기 전에 발을 확인해요. 밤새 문제가 생겼는지 체크하는 거예요. 발가락 사이, 발바닥, 발톱 상태를 빠르게 봐요. 이상이 없으면 양말을 신어요. 양말도 확인하고 신발 안도 확인해요. 저녁 루틴은 좀 더 자세해요. 먼저 발을 미지근한 물로 씻어요. 순한 비누로 부드럽게 씻고 잘 말려요. 특히 발가락 사이를 꼼꼼히 말려요. 그 다음 발을 자세히 관찰해요. 거울을 이용해서 발바닥도 봐요. 상처, 물집, 색깔 변화가 있는지 확인해요. 보습제를 발라주는데 발가락 사이는 피해요. 간단한 발 운동을 3분 정도 해요. 발가락 구부리기, 발목 돌리기 같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내일 신을 양말과 신발을 준비해요. 깨끗하고 마른 걸로 준비하는 거예요. 이 루틴을 매일 하면 당뇨발을 예방할 수 있어요. 습관이 되면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이 방법을 알려드린 분들의 이야기예요. 먼저 68세 이씨 할머니예요. 당뇨병을 20년째 앓고 계셨어요. 발가락에 상처가 자주 생겼대요. 병원에 수시로 가야 했고요. 제가 발 관리법을 알려드렸어요. 처음엔 귀찮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매일 꾸준히 하셨어요. 6개월이 지나니 완전히 달라졌어요. 상처가 거의 안 생긴대요. 병원 가는 횟수도 확 줄었고요. 무엇보다 자신감이 생겼대요. 또 다른 분은 75세 박씨 할아버지예요. 발에 감각이 거의 없으셨어요. 넘어질 뻔한 적도 여러 번이었고요. 발 운동과 마사지를 열심히 하셨어요. 3개월 후부터 변화가 나타났어요. 발가락을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대요. 지금은 혼자서도 잘 걸어 다니세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63세 최 씨예요. 이미 발가락 하나를 절단한 상태였어요. 다른 발가락도 위험하다는 진단을 받았고요. 절망적이었는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철저한 발 관리를 시작했어요. 1년이 지난 지금 더 이상 악화되지 않았어요. 의사도 놀랄 정도로 상태가 좋아졌대요. 여러분, 당뇨발은 정말 무서운 합병증이에요. 하지만 예방할 수 있어요. 매일 10분만 투자하면 돼요. 발을 관찰하고 깨끗이 씻고 잘 말리고 올바른 신발과 양말을 신고 간단한 운동과 마사지를 하면 돼요. 이게 전부예요. 어렵지 않아요. 돈도 많이 들지 않아요. 단지 관심과 실천이 필요할 뿐이에요. 발 하나 때문에 다리를 잃는다면 얼마나 억울해요. 특히 예방할 수 있는데 안 해서 그렇게 된다면요. 더욱 후회스러울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당장 발을 한번 보세요.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저녁부터 발 관리를 시작하세요. 한 달만 해보세요. 분명 달라진 걸 느끼실 거예요. 발이 건강해지면 삶의 질이 달라져요. 마음껏 걸을 수 있고 활동할 수 있어요. 그게 진정한 행복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댓글로 발 관리 후기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주에는 더 중요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가족이나 친구 중에 당뇨병 있는 분이 계시다면요. 꼭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발 하나로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